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수요일 저녁에는 농구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간입니다.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 아슬아슬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출연진을 한번 모셨는데요. 월간 루키의 이동환 기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환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동환 기자님에 대해서는 조현일 위원이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도 이제 이 매체에 좀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는데 네. 아쉽게도 한솥밥을 먹지는 못했고 지금 뭐 손대범 그리고 또 뭐 여러 이제 농구 기자들이 있는데 그 뒤를 이을 만한 빨리 그 자리를 꿰차야 하는 젊은 피입니다. 실력가. 네. 실력가. 네. 선배들을 밀어내라. 고인물을 몰아내라. 고인물을 증발시켜라. 네. 이미 사실상 꿰찬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아직도 이제 손대범 위원이 꽉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고인물이군요. 무림에도 불구하고 네. 딱 붙잡는 이 응집력이.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동환 기자, 뭐 손대범 기자 그리고 뭐 조현일 위원 같은 게 셋의 인연이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사실 특히 조현일 선대범 선배님 분들 같은 경우는 한창 활약할 때 저는 이제 그때 학생으로서 약간 두 분을 지켜보세요. 기자의 꿈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하시던 방송에 이렇게 댓글도 남겨서 선물도 받고 그랬던 게 사실 요즘에 독일 농구 선수 보고 노비츠키 키즈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조현일 선대범 기자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인물이었어요. 그 정도 분들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제가 무슨 멘트 하려고 했냐면은 점프볼에 같은 회사 다닌 적이 없다면서요. 같은 시기에. 루키. 아이 그러면 선배니까 그냥 C라고 부르세요. 나 이 멘트 하려고 했는데 와 갑자기 조현일 키즈. 와 조현일 키즈다 이러니까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정말 꼴보기 시키는. 뭐 이런 칭찬까지 들어야 됩니까 여기서? 지상파에서? 자, 근데 벌써 지금 그 유튜브에 댓글이 하나 올랐어요. 이정은님이 이동환 기자님 이류농구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스트 등장했다고 댓글 달리는 거 뭐 이제 프로 선수 나왔을 때나 이랬거든요. 그러면 손대범 기자님이 계실 때는 손대범 기자님 오셨다고 제가 댓글 다는 분은 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이제는 그 하차가 공식화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뭐 손대범 기자님의 그 자취와 색깔을 없애자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번에도 여자농구 때문에 뭐 함께 하시지 못한 거고. 돌아와요 그러면은? 뭐 안타깝게도 딱히 크게 바란 바는 아니지만 아니에요. 저희는 워낙 친하고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 방송이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이게 오랫동안 비우면은 그렇죠. 이거 안 된다. 그렇죠. 뭐 내년쯤에는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믿어봐야죠. 루머가 루머로 끝날지 뭐 네.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고. 이동환 기자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적이 있다고 하네요. 네, 4년 전에. 4년 전에. 이제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러시아 월드컵 때. 그러네. 그때 이제 조현일 선배님이 잠깐 이제 바쁘셔서 제가 그때 나와서 그때는 또 손대범 선배님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차를 시켰어야 됐네요. 그러니까 한도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제가 지금 KBS 라디오에 몸담은 지 10년 넘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도 날 건드릴 수 없다. 네, 그런 건 아니고. 빨리 고인물이 빠져야 좀 신선해지고 방송도 그런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이번 주 주간 농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KBL 경기 상황부터 볼까요? 조현일 위원이 짚어주시죠. 네, 현재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서울 삼성이 맞붙고 있습니다. 네. 4쿼터 약 3분 23초 가량이 지났는데요.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서울 삼성을 상대로 74대 61로 앞서 있습니다. 점수가 좀 나네요. 네, 전반까지 서울 삼성이 사실 지금 1손이 부족한데 42대 37로 앞섰거든요. 그런데 3쿼터 득점이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32대 15 압도적인 리드였고 지금 점수 차이가 다시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6, 7위 간의 맞대결이긴 한데 지금 뭐 두 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개막 후 10경기에서 2승 8패 네. 정말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 이후 9경기에서
7승 2패였거든요. 그리고 오늘까지 만약에 이대로 잡는다면 8승 2패가 됩니다.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뒤바뀌는 건데 가스 충전했어요. 예, 정말 제대로 가스 충전하고 지금 폭발시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반면에 삼성은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다가 최근에 부상자가 쏟아지면서 오히려 이제 추락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가스공사 진짜 뭐 가스 충전한 것처럼 화력이 점점 더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농구는 득점이 많이 나와야 이기는 스포츠인데 1라운드는 빈공이었어요. 이 가스공사가 평균 78.7득점. 자, 하지만 2라운드 8경기에서는 80.9점으로 80점을 넘겼고요. 3라운드는 뭐 2경기 샘플이긴 하지만 88.5점을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KGC 인삼공사 1위인데 이 팀을 상대로 2연승, 그다음에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100점 넣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가스공사가 더욱더 좋은 흐름을 탔고 또 최근 일정도 좋습니다. 지난 9일 또 11일에서 홈 경기를 치르고요. 또 오는 21일까지 홈 6연전인데 이 가스공사가 원정보다 홈에서 더 많은 득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스공사에게는 아주 또 밝은 연말이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부진한 삼성은 아무래도 부상이 가장 큰 변수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원석까지 이제 이탈하면서 부상 변동이 됐는데 지금 이제 최근 8경기에서 1승 7패 공동 7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거의 하위권으로 내려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일단 공격력. 지금 73.3점으로 득점 부문 최하위고요. 4연패 기간에는 평균 67점, 그러니까 경기당 70점도 못 넣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또 부상자 명단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이원석도 그렇고 마커스 데릭슨 외국 선수 또 득점력이 중요한데 최근에 무릎 골절상으로 6주 아웃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호연, 이동엽까지 다치면서 지금 삼성은 거의 사실 버틸 잇몸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은희석 감독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또 이 신인 감독으로서 삼성의 분위기를 아주 초반부터 잘 이끌었는데 뭐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은희석 감독의 뭐 팀 장악력 또 삼성의 뭐 체질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통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STC 삼성의 훈련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뭐 선수단이나 코칭 스태프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상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최대한 좀 잘 버틴다면 충분히 또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고민일 거예요. 매 경기 누구를 내보내지? 이게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진짜 버티기 싸움. 이게 언제까지 갈지가 좀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전체 판도는 KBL 순위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동환 기자가 순위표를 정리해 주시죠. 네, 안양 KGC 인삼공사가 15승 5패 현재 이제 선두를 계속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현대모비스가 12승 8패로 따르고 있고요. 자, LG와 캐롯이 공동 3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한국가스공사 최근에 분위기 좋은 두 팀이죠. 6강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DB, 삼성, KCC가 공동 7위고요. KT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SK는 뭐 초반 부진을 떨쳐내고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우승 후보인 수원 KT는 여전히 최하위입니다. 네, 이제 7승 12패에 그쳐 있는데 사실 허운 선수가 떠난 공백도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 선수가 좀 약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1라운드 초반에는 KT가 외곽 슛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또 외곽 슛을 잘 넣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프로농구 자체가 또 외국인 선수에게 기대는 바가 좀 큰 리그고 그런데 현재 KT의 외국인 선수 조합으로는 그 어떤 팀을 상대로도 매치업 오히려 가져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승률이 30%대에 유일하게 그쳐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주 KCC는 어떤 부분 때문에 순위가 잘 올라오지 못하는 거죠? 네, 사실 뭐 이 KCC가 이번에 허웅 선수 또 이승현 선수를 영입하면서 라거나 허웅 이승현으로 이어지는 이 삼각 편대를 구축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까지 이제 8승 12패 머물러 있는데요. 기대와는 많이 다르죠.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잠깐 또 3연승 상승세를 타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KCC는 또 주전에 비해서 또 벤치의 역량이 좀 떨어진다. 너무 또 이름값에 또 치우친 로스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또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접전에서 약해요. KCC가 대부분의 이 시속 게임을 지금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러치 타임에서 지금 패배가 제일 많은 팀인데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될 다른 선수들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선두인 안양 KGC 인삼공사 흔들림 없이 가고 있는데요. 역시 2라운드 MVP도 KGC 선수가 뽑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KGC 변준영 선수가 2라운드 MVP에 선정이 됐는데 2라운드 기간의 어떤 평균 기록을 보면은 30분 44초 뛰면서 16.9점. 이게 국내 3위 기록입니다. 그리고 5.4 어시스트 전체 2위 기록인데 사실 변준영 선수는 뭐 이미 국가대표에도 이미 뽑혔을 만큼 이제 기량은 인정을 받는 선수였지만 올 시즌은 더 성장한 느낌이 들어요. 미드레인지 게임
게임도 제대로 장착을 하면서 거의 상대 입장에서는 거의 알고도 못 막는 수준의 선수로 성장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변준영 선수 외에 또 주목할 만한 활약을 펼친 선수 어떤 선수가 있나요? 네, 저는 또 이대성 선수를 꼽고 싶은데요. 네, 일단 뭐 한국가스공사의 아주 훌륭한 공격력을 이끌기도 했었고 또 이대성 선수가 좀 과소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또 동료를 살리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포워드 자원들, 뭐 신승민 선수, 뭐 이대현, 전현우 이런 선수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렇게 그런 이 동료들의 반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1번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대성 선수가 그 역할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도 이대성 선수가 많은 활약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SK 포워드 김건우 선수의 은퇴 소식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김건우 선수는 이제 슈터로 잘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또 SK에서만 활약한 원클럽맨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지난 2012년 딱 10년 전이죠. 이 드래프트 2라운드 9순위로 SK에 입단을 했는데 2라운드 9순위가 10년 동안 프로리그 살아남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어렵죠. 네,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뭐 우승의 또 일원으로도 활약을 했었고, 자, 하지만 이 고질적인 허리 부상에 가로막혔어요. 네, 결국 은퇴를 결정하게 됐는데 김건우 선수는 앞으로 지도자로서 제2의 인생을 잘 보겠다. 네, 좋은 지도자가 돼 보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참 뭐 여기저기 진짜 부상이 문제구나. 사실 운동 선수와 부상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숙제 같은 거잖아요. 늘 우리가 안고 가는. 혹시 이런 부상 방지에 대해서 뭐 팀이나 감독들이 하고 있는 노력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감독님들은 일단 출전 시간 조절을 항상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KBL 같은 경우는 되게 대부분의 감독님 성향상 타이트한 디펜스를 되게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는 되게 강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전 시간을 거의 길어도 25에서 30분 정도로 최대한 조절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선수폭을 좀 선수폭을 늘리려고 신경을 쓰는데 이게 또 사실은 쉽지 않죠. 또 그러면서 승리를 가져가게.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좀 부상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선수들 스스로도 조금 더 몸 관리를 잘할 필요성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에 그 티맥 타임이라고 트레이시 맥그레디 그 선수가 4쿼터 35초 13점. 휴스턴 로켓츠 때였죠. 네, 맞아요. 근데 그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리그에서 15년 뛰었으니까 오래 뛰긴 했는데 젊었을 때 스트레칭을 좀 잘할 걸. 충분히 몸을 풀고 뛸 걸.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맥그레들이 그냥 뭐 몸 안 풀고 뛰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나는데 사실 뭐 본 경기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몸 푸는 동작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우 선수 뭐 어쩔 수 없이 은퇴하긴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또 지도자로서 활약하는 모습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 프로농구 WKBL 경기도 진행 중인데요. 경기 상황 짚어볼까 할까요? 네, 이제 삼성생명과 BNK의 경기인데요. 지금 이제 4쿼터가 시작됐는데 점수가 꽤 크게 벌어졌습니다. 삼성생명이 71대 53으로 앞서고 있고요. 현재 스코어가 이어진다면은 삼성생명이 BNK를 잡고 단독 2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선두 BNK 선두 우리은행하고는 이제 몇 경기 차가 나나요? 네, 지금 현재는 BNK가 3경기, 삼성생명이 3.5경기 차인데요. 이제 삼성생명이 이기면 다시 3경기 차이로 추격을 하겠죠. 지금 사실 우리은행이 너무 독주 체제라, 그러니까 1라운드 초반에 비해서 약간은 이제 좀 격차가 벌어진 느낌이 있는데. 뭐 이대로 어떤 삼성생명 상승세 다시 이어간다면은 또 이제 1위 싸움이 좀 재밌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농구 소식에 이어서 NBA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네, 수요일의 농구 이야기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 박재민 씨, 그리고 월간 루키의 이동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NBA 경기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 5경기가 있었습니다. 조현일 위원이 경기 결과 쭉 정리해 주시죠. 네, 자, 사크라멘토와 필라델피아 경기가 필라델피아 홈에서 열렸는데요. 필라델피아가 123대 103 20점 차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우승팀과 2021년 우승팀이 맞붙었던 골든스테이트와 미러키의 경기는 미러키가 128대 111로 쉽게 이겼고요. 휴스턴이 최근 잘 나갑니다. 부상 병동이 피닉스를 맞아서 홈에서 111대 97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그리고 유타가 서부 컨퍼런스 1위에 빛나는 뉴올리언스를 홈에서 121대 100으로 크게 물리쳤고요. 보스턴과 레이커스 17번씩 우승한 최고 라이벌전인데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보스턴이 4점 차 극적인 승리를 따냈습니다. 오늘 진짜 흥미로운 매치가 많았는데 한 경기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국내 팬들이 많이 관심 가졌을 골스 대 미러키의 경기, 뭐 커리와 아데토쿤보의 대결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뭐 최근 2년 동안 우승한 두 팀의 대결이고, 그리고 또 이 경기 전까지 골든스테이트의 원정 성적이 2승 11패였어요. 네. 그런데 밀워키 벅스는 또 홈에서 강한 팀이었는데 예상보다는 경기가 별로 재미는 없었습니다. 밀워키가 철저하게 이 사이즈를 앞세운 농구가 제대로 빛을 발했고, 드루 할러데이가 나서지 못했지만 또 나머지 선수들의 역할이 좋았고요. 반대로 워리어스는 이제 앤드류 위긴스가 빠져 있어요. 내전근 부상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한 채 쉽게 물러났고, 스티브 커 감독은 4쿼터에 탐슨과 커리를 빨리 불러들였습니다. 골든 스테이트는 지난 시즌의 이 강점들이 사실 올해 멤버들이 큰 변화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스포츠가 사실은 실력을 떠나서 어떤 중요한 타이밍, 그다음에 이 어떤 좀 맞아떨어지는 운때 이런 것들이 다 모여야지 우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골든 스테이트를 보면서 저는 올해 좀 많이 느껴요. 내일 인디애나랑 하거든요. 골든 스테이트가 아마 보약을 먹을 거예요. 무슨 인디애나라는 보약을. 인디애나는 독약이 될 겁니다. 인디애나 지난 경기 마이애미전 82점 넣었거든요. NBA에서 82점. NBA에서 82점. 지금 저를 이제 확 쳐다보시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일단 방송 끝나는 대로 저랑 따로 화장실 가시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는 와중에 좀 놀라운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손대범 기자가 잘하자라고 썼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이 사람은 잘했으면 좋겠네요. 뭐 잘해라도 아니고 잘하자. 뭐 여기가 진짜 뭐 상명하복도 아니고 왜 저러시나 모르겠어요. 아니요, 잘하자가 그 본인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나 스스로 잘하자. 그런 분이십니다. 존경받는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진짜. 그 나중에 이거 뭐야 썸네일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아주 가관입니다. 자, 계속해서 NBA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 아데토쿤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도 역시나 강력한 MVP 후보인데요. 돈치치와의 경쟁. 돈치치도 얼마 전에 대활약했잖아요. 이번 내내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뭐 아데토쿤보야 2년 연속 MVP를 탔던 선수이기도 하고 사실 매년 MVP 후보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 다시 또 MVP를 탈환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역시 좋은 활약 펼치고 있고, 역시 뭐 루카 돈치치는 또 같은 유럽 선수로서 거의 뭐 압도적인 지배를 보여주면서 원맨 팀의 에이스가 어떻게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저희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보스턴의 제이슨 테이텀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다시 엄청난 활약 펼치고 있는 덴버의 요키치. 정말 혹시 3년 연속 이런 이제 상상을 가능케 하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규 시즌 MVP에게 이제부터는 마이클 조던 트로피가 주어진다는 뉴스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NBA 사무국이 올 시즌부터 정규 시즌 MVP에게 마이클 조던 트로피를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전까지 이제 이름은 모리스 포돌로프 트로피였는데 이번에 이제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고요. 조던은 뭐 정규 시즌 MVP 5번 그리고 우승 6번 이렇게 또 NBA의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끌어올린 뭐 독보적인 농구 선수죠. 그래서 NBA 사무국이 MVP의 조던의 이름을 헌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개인상 같은 경우에 트로피마다 다른 선수의 이름이 붙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로피가 원래부터 이제 올스타 MVP 트로피나 우승 트로피 다 이름이 있었는데 그보다 없었던 게 또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러치 선수상에는 이제 제리 웨스트 트로피가 이제 이름이 붙었고요. 그리고 올해 각 종목별로 상징적인 사람들이 떠오르는 딱 그 트로피죠. 그렇죠. NBA 팬들이랑 무조건 이제 이 선수는 그래서 이렇게 붙었지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이름인데, 그리고 이제 올해의 수비상은 역시 하킴 올라주아. 그리고 이제 신인 선수상은 윌트 체인벌린, 그리고 식스맨상은 또 이제 보스턴 왕조의 정말 대단한 식스맨이었던 존 하블리체, 그리고 기량 발전상은 조지 마이클입니다. 그런데 그 이 MVP 조던 트로피가 약간 밋밋하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저도 이제 트로피 디자인을 보고 이건 뭘 뜻하는 거지? 좀 약간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트로피를 디자인한 이 마크 스미스라는 분과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자, 이분이 일컬기를 조던은 이제 트로피가 나와 닮는 걸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트로피를 받는 선수가 떠올라야지 내가 떠오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결국에는 뭐 조던의 모습이 아닌 농구공을 바라보면서 좀 끝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선수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또 마이클 조던의 인터뷰에서 역시 조던은 뭐 농구뿐만 아니라 참 이런 인터뷰 기술도 참 좋은 선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또 이제 약간 하나 더 첨부를 하자면은 이 트로피 이제 사이즈를 보면은 높이가 23.6인치고
네. 무게가 23.6파운드라고 해요. 네. 현지나에서 나온 이게 마이클 조던의 등번호 23번 그리고 파이널 우승 횟수 6번 네. 이거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23.6인치면은 엄청 큰 거잖아요. 60cm 가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런 상징성을 담아서 만들었고 그 이제 선수 모양 밑에 받침대가 오각형입니다. 맞아요. 이게 또 조던의 말씀하신 정기신 MVP 우승 수상 횟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니, 의미를 나름은 담았다 또. 무슨 본인이 떠오르지 않아야 된다면서 이건 뭐 완전히 조던 온 동네 방네가 조던 상징이구만. 숨겨놨어요. 1등 말등. 그렇죠. 야, 이거 아는 뭐. 사람만 알게끔. 로고가 큰 오. 옷을 입기 싫다는 거죠. 야. 알겠습니다. 자, 다시 경기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보스턴이 어제 클리퍼스에게 대패를 했기 때문에 레이커스와의 경기는 어떨지도 궁금했는데요. 이거 정말 명경기였습니다. 사실 보스턴 레이커스 하면 뭐 NBA 그렇죠. 역사 최고의 뭐 클래식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도 연장까지 이어지는 이제 혈투가 네. 펼쳐졌고요. 사실 3쿼터 중반까지는 이거 미러키 골드스테이트 경기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20점 차까지 났다가 맞아요. 4쿼터에 레이커스가 갑자기 추격을 하면서 또 이제 4분 30초 남겨 13점 차까지 앞서 나갔다가 또 보스턴이 추격하면서 극적으로 연장으로 갔고 네. 또 보스턴이 연장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이슨 테이텀 연장으로 가는 그 페이드웨이 네. 자신의 우상인 코비 브라이언트가 생각나는 그런 그렇죠. 점퍼였고 정말 맹활을 펼치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서부 1위를 달리고 있는 뉴올리언스의 경기도 주목할 만했죠. 네, 자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삐끗했습니다. 네, 유타 재즈 원정을 찾았는데요. 유타가 홈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 뉴올리언스의 8연승을 막아냈고요. 이 제라드 밴더빌트 미네소타에서 루디 고베어 빅딜 때 트레이드가 됐던 선수인데 오늘 단 23분 뛰고도 18득점에 리바운드 14개. 와. 이 선수가 뛰는 걸 보면 야 우리 진짜 인생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거든요. 오늘 뭐 공중볼 다 잡아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크라멘토와 필라델피아 경기는 어땠나요? 네, 사크라멘토 필라델피아 경기는 제임스 하든이 활약한 네. 필라델피아가 사크라멘토를 꺾고 3연승을 내달렸습니다. 제임스 하든이 전반에만 15득점, 어시스트 10개, 스틸 5개 이런 기록을 내면서 팀의 손쉬운 승리를 따냈죠.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피닉스 대 휴스턴 경기는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었나요? 네, 피닉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5연패에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닉스가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에이스 데빈 부커가 빠진 여파도 있고요. 휴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강호들을 상대로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 92, 이제 7점으로 막았는데 정말 뭘까 강팀을 잡는 의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순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순위는 조현일 위원께서 해주시죠. 네, 뉴올리언스가 오늘 졌지만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자, 멤피스도 18승 9패로 2위입니다. 자, 덴버 너게츠와 피닉스가 3, 4위, 그리고 포틀랜드와 클리퍼스 5, 6위입니다. 세크라멘토 킹스가 7위고요. 유타 재즈가 8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댈러스와 골든스테이트 지난 시즌 서부 결승까지 갔는데 9위, 10위에 그쳐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미네소타, 레이커스, 오클라호마 시티, 샌안토니오, 휴스턴이 버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동부 순위는 인디아나 조현일 위원의 주장으로는 내일 보약이 돼. 순위를 네, 뭐 각설하고 빨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A에서의 백투백 2연전 고된 행군에서 1승 1패 성적을 거둔 보스턴 셀틱스가 현재 22승 7패로 리그 전체 1위고요. 리그 전체 2위는 미러키 벅스가 수성을 하고 있습니다. 3위부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4위 브루클린 네츠, 5위 오늘 승리를 했죠. 3연승 거둔 필라델피아 76ers, 6위 뉴욕입니다. 7위 애틀랜타, 그리고 8위 인디애나가 의외로 지금 8위까지 떨어졌는데 금방 반등할 거라 믿습니다. 그 밑에는 토론토, 마이애미, 시카고, 조금 시즌 초에는 강팀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팀들이 좀 포진을 하고 있고요. 네. 워싱턴이 어느덧 미끄러져서 12위, 올란도 매직, 샬롯 호네츠, 디트로이트 피스톤즈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동부 리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동환 기자 오늘 어떠셨어요? 또 오세요. 네. 4년 만에 왔잖아요. 네. 너무 떨렸고 또 이제 두 분이랑 또 방송한 건 처음이어서 더 떨렸는데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준비되지 않은 질문들도 몇 개 던졌는데 바로바로 대답해 주셔서 너무 좀 흡족하고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월드 때 뵙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인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 박재민 씨, 그리고 월간 루키 이동환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